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사실 사법시험 한 기수당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모든 판사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을 지낸 이들이 친정인 법원에 나와 구속심사를 받는 심경은 과연 어떨까요? 자, 그리고 구속 여부는 후배들의 손에 결정됩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임민성 부장판사가,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명재권 부장판사가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데요. 사실 후배긴 해도 두 사람 모두 법조 경력 20년의 베테랑입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되긴 했지만 법원은 초유의 전직 대법관 구속 여부인데다 영장 청구서도 258쪽 그리고 108쪽에 달하는 등 혐의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나눠서 심리하도록 한 겁니다. 자, 고영한 전 대법관은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증거인멸 혐의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 블랙리스트는 사법농단 의혹의 발단이기도 하죠. 행정처 발령을 받은 이탄희 판사, 이규진 상임위원으로부터 기조실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뒤 반발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지난해 3월 처음 알려졌습니다. 자, 이후 진상조사가 진행됐지만 대법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라고 밝혔죠. 자, 그런데 검찰에 따르면요, 법원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날 이 판사 한 30-40명의 인사기록 가운데 일부가 삭제가 됐습니다. 자, 양승태 사법부의 비판적이었던 국제인권법 연구회 가입 여부 또는 법원 행정에 비판적이다라는 평가 등이 정리된 부분이 사라진 건데요. 자, 심의관들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문제가 될 것 같아 삭제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이 이 같은 증거인멸 또 은폐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박병대 전 대법관이 행정처장일 때는 재판 배당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이었죠. 통진당을 해산한 헌법재판소는 당시 비례대표 의원직도 함께 박탈합니다. 자, 그래서 의원들이 소송을 냈고요. 1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현재가 내린 결정을 법원이 다시 심리 또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 자, 그런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는 아시다시피 신경전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느냐? 네, 솔직히 자존심 상합니다. 대법원장이 저희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이 이중으로 그 민주적 정당성이 희석됨으로써 과연 권위를 가질 수 있느냐?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하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논리로 끊임없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이 헌재의 결정을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라는 1심의 각하 결정을 받아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최고 사법기관 지위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고 또 게다가 헌재가 당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을 해산하면서 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 상황인데 어떻게 법원이 헌재의 결정을 판단할 수 없다며 심리도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느냐였습니다. 자, 당시 행정처는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원장에게 행정처가 관심이 많은 사건이니 서울고법 행정6부에 배당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판은 무작위 배당이 원칙입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도입할 수 없다는 이유도 바로 이 무작위 배당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목소리였습니다. 무작위로 안 했을 때 또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사건 배당과 관련해서 외부인이 참여한다든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는 그것이 가장 문제점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고법원장은 담당 직원에게 행정처 요구를 전달합니다. 자, 이에 직원은요, 통진당 사건이 접수되기도 전에 사건 번호를 미리 따놨습니다. 결국 사건은 행정처 뜻대로 행정6부에 배당이 됐는데요. 다만 인사이동으로 기존 부장판사가 떠나고 이동원 부장판사가 이어받습니다. 즉, 현 대법관이죠. 자, 1심은 헌재의 판단을 인정하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이동원 부장판사는 의원직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라는 걸 전제로 이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처 의견을 전달받은 뒤 그대로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자, 이렇게 대법원이 헌재를 의식해 인위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평택 당진 매립지 관할 소송에서도 엿보입니다. 자,
2015년 행자부가 당진, 평택간 매립지 가운데 70%는 평택시, 이 30%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을 내리자 이 당진시 등이 대법원에 낸 불복 소송을, 그리고 헌재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각각 청구를 했었는데요. 고영한 전 대법관, 이 대법원이 헌재보다 빨리 소송을 선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 관련한 심판 권한이 대법원에 있는지 아니면 헌재에 있는지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 대법원이 먼저 선고를 내리고 이 대법원의 위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 보고서는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이 됐고 이 선고 일정도 잡혔지만 당시 국정농단이 발생하면서 미뤄져 현재까지 계류 중입니다. 이렇게 행정처가 재판 배당과 선고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자 정치권에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필요성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